이 추석에 이렇게까지 추석 가까이 돼서 이런 날씨 정말 처음 겪어요. 어떠세요? 저보다 오래 사는 우리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처음이지 않아요? 누군지를 누구 마주쳤는데 당신은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기 이 법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언어로, 이게 언어잖아요, 그죠? 법문이 언어로서 이게 전달하는데, 언어를 익히는 게 그 방법이, 어릴 때 혹시 그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경험하기 전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잘. 쉽게 얘기하면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뜨거운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언어로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아이를 키울 때 똑똑한 아이는 그 아이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느 해인가 저희 절에 그 꼬맹이 하나가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걔는 한글을 따로 익히지 않았대요.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근데 어떻게 익히냐면,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간판 글씨가 보이잖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 가짜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 뒤에 거는 모르지만 가야, 그 다음에 나야, 그래서 가나다야,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다야. 그리고 나서 따로 그 한글, 이거 글자 뗀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육이 따로 필요 없었다고 자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불교 공부도 어떻게 보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인데, 우리가 수행도 역시나 경험인데, 어떤 수행을 해서 본인이 체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몸으로 얻은 거, 이 몸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스님하고 같이 있다가, 스님 이거 같아, 얻어서 그 본인이 환희심을 느낄 때,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옆에서, 그래 그런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야,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도 45년 설법을 하러 각 마을에 다니셨어요. 각 마을에 다닐 때 당신 그 경전의 말씀들 보면 대부분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치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마음에 의심이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확장을 확 시켜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법문인데, 제가 오늘 가만히 저기서 그냥 30분 동안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법문은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혈반 상봉화를 해줘야 되겠구나,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다름을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효과성은, 이러한 법회 형식은 전달에 있어서 한계가 그런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불교를 이야기할 때 사자정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자가 아니에요. 스승사와 제자가 서로 전승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 세계도 스승과 제자가 전승하는 게 더 빠르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수업하고는 다르게, 우리 책임 교수님들, 우리 스승을 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스승 정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겪으실 때 따로 스승을 정하지 않으세요? 주임 교수라고 그런 그 담당 주임 교수. 주임 교수가 있고 학생들을 만들고 담임 개념의 그런 건. 그죠. 그러면 이제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니면 이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진료 과정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쭉 배우면서 공부하셨죠. 진료하신 거예요? 그죠. 진료하시는 걸 쭉 케이스를 보면서 공부하셨죠. 그게 책에서 보는 것보다 더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예, 책에 물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덮회를요 혼자 얼마나 고심했는지 몰라요. 쓸데없이. 아, 공부는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퇴근하고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그래도 제가 워낙 본문을 잘하니까 다 들어오긴 하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야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제일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아쉽다. 그래서 성기순례라든가 아니면 템플에 가서 그 효과성을 100% 발휘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앉아가지고 인제서 깨우쳤다니까요. 인제서 깨우쳤어요. 그래, 이 법문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아는 것을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아는 것이 안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아는 것을 안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배운 게 전혀 꽝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참 그러네 그러면서 했어요. 자 이제 그래요. 그런 고민 끝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잘 알차게 하고 이제 선언은 좀 다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잘 새겼다가 생활 속에서 잘 찾으시면 그러면 이게 과정은 조금 앞뒤가 다르다지만 하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이 초반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지금 반야신경 외우셨잖아요. 반야신경 끝나면 이제 법성계 외울까요? 자, 반야신경은 네, 법성계 거기 있나요? 그거 다른 책에 노란 책에 가 있을 거예요. 그 책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법성계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금으로 하십시다. 금으로. 아니 저기 너무 비싼 거 하면 안 되고 도금으로 해야지. 그렇죠. 법성계까지는 힘들 거예요 아마. 자, 반야신경은 금강경 항곤이에요. 법성계는 화엄경 항곤이에요. 예, 금강경은 요만한 거지만 화엄경은요 80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책장 보이시죠? 그럼 화엄경은 80권이라고 해서 막 원이 80권까지 나눠지기 때문에 아마 한 줄은 다 화엄경이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법성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반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스친 적 없어요? 그렇지. 제사 때 와서 나무아미 탑을 할 때 와가지고 잔을 올려서 저희가 잔 올리고 나서 이렇게 나갈 때 스님들께서 계속 연구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법성계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들어보면 막 깃발 들고 긴장하고 가서 그렇지 스님 연구를 잘 따라 들었으면 그게 뭐 이렇게 익숙한 단어가 나중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대 나갈 때나 스님들이 마지막에 영단할 때나 의식을 할 때 법성계를 꼭 해요. 자, 법성계는 법성원룡 부의상부터 해서 법으로 시작해요. 법. 그리고 불로 끝나요. 그게 희한하게요. 저 만자일치 있죠? 요렇게 해서 법성계를 의상대사가 만들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그러니까 목적지가 불이에요. 불. 그렇지만 저희가 어디서 출발해도
법을 알지 못하면 굴러갈 수 없게끔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법을 알지 못하면 굴러갈 수 없다라는 건 법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그래서 법문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법문하는 사람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자, 법성계에서 나오는 게 초발시구시 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화인데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제 뭐 귀에 들어오겠죠. 법성계 전부 다 얘기하면 오늘 가면서 한자도 안 들어오지만 딱 요거는 들어오겠죠. 그죠? 네, 초발시구시 변정각 생사일반 상공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인증평가 받으셨잖아요. 인증평가를 받는데 세상에서 불교를 얘기할 때 윤회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윤회는. 그렇지만 윤회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윤회할 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습대로 윤회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윤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회가 있긴 있대. 윤회의 모습은 고정되어서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윤회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맞아. 그러면 우리가 한 생의 윤회는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중에 누구도 과거 아는 사람 없고 태어나서 지금 금생에 50년이면 50년, 60년이면 60년 내가 살아온 동안만큼만 그것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외에는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윤회하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나서 이 사후세계는 더군다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윤회를 한다 해도 그거는 모른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자, 살아있는 동안의 윤회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생사열반 상공화. 목적과 목표가 좀 달라요. 목적과 목표가. 생사열반, 그러니까 생사열반은 초발 심시 변정각은 초발, 처음 낸 그 마음이 결국 그 마음이 각을 이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되지만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희가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목표만 따지면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말이 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물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잘 세워서 한 달, 두 달, 석 달 해서 완성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목표로 가버리면 빠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 직원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응? 목표로 가다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애도 돈을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목적일까요? 목표일까요? 응? 목표죠. 그럼 부자가 되겠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네? 리치? 리치 언니로 살려고. 리치 언니가 뭔지 다 잘 몰라. 네? 박세리가 골프 선수 혹시? 아, 골프 선수. 아,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나. 이번에 뮤지컬 저희 공연을 하는데 이 뭐였죠? 이지훈 씨가 원효 역할을 했어요. 원효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 말 못 알고 똑같아요. 원효 역할을 했는데 해골바가지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이지훈 씨가 이렇게 딱 먹으면서 자기가 애드립을 친 게 야, 에비앙보다 맛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에비앙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에비아가 뭐예요, 에비아가? 그랬더니 뭐 그게 프랑스 물이에요? 네. 스님. 네? 에비앙. 그래서 저는 에비앙이 이제 에비앙인지 알고 그때는 에비야 이렇게 들은 거였어요. 에비아가 뭐 저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 5급 호텔 아니 5성급 호텔에 가면 나오는 물이래요. 그래서 감독님 여기서 5성급 호텔이 얼마나 누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3다수도 알아서 얘기하는 거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지훈 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3다수로 바꿔주라고. 그게 조금 뭐 얘기하니까 제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목적과 이제 목표가 다르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평가를 봤을 때 저는 그 인증평가를 하면서 저 출근을 할 때 저 밑에 1층에서부터 지하 1층에서부터 오거든요. 야, 인증평가 하는 동안 우리 병원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인증평가 한 번씩 할만하다. 너무 아름답다, 진짜. 우리 병원 이렇게 깨끗하고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평가 끝나자마자 모든 게 쫙!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목표야, 목적은 이렇게 다른 거야. 자, 이제 그거에 저희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 훌륭하셨고, 애쓰셨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안에 저희가 한두 가지 허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한두 가지 허물이 걸릴 수 있어도, 그쪽에서 나온 의도는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한다라는 게 의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꿈이 적은지 모르지만 저는 평가에 통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막 우수 100점 안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 했다고. 난 100점 안 맞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그냥 통과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온 목적도 역시나 우리가 그날 깨끗한 걸 봤듯이 정리동도 잘하고 그런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거라 앞으로도 관리 잘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가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도 훌륭한 거고 조금 더 한두 개 허물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섭섭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이 정도면 우리 충분하다. 우리 이만큼 애썼다. 그런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초발 CBC 변정각 생사열만 목적과 목표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너무 갭이 지금 제가 이거하고 좀 두 말이 너무 다르죠? 그거하고 지금 그거하고 무슨 말인지 그러죠? 아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7시까지 해야 돼. 그래도 반에 끝내야죠. 반에. 한 마음을 낸 것이 그 자리를 만든다는 게 초발 심시 변정각이에요. 한 마음을. 자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을 낸 일은 어떻게 냈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그 마음을 냈지?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 낸 것이요 내 앞에 딱 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소소하게라도 나 오늘 오늘 뭐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우연찮게 내 앞에 딱 나타나. 그런 적도 없어요? 네? 그래요. 저는 되게 많은데 우리 선수씨 이렇게 내가 이번에 뭐 좀 해야 되는데 몇 번 있죠? 갑자기 얘기하니 못 하겠는데 야 이거 뭐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바로 연락이 온다거나 바로 누가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막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그냥 우스개고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이 딱 초라심시 변정각이에요. 제가 어릴 때 낸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병원에. 어떤 연연을 얘기해 드릴까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9살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 스토리 너무 많이 얘기하죠. 9살에 돌아가셔서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출가를 하게끔 뭔가가 계속 끄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죽음에 대한 요게 초발심이에요. 초발심. 죽음에 대한 거.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찾아요. 찾다 보니 이 죽음에 대한 요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고 뿌리를 볼 수 있고 하느냐 했더니 이거는 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빨리 종교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돼요? 오로지 출가 생활, 출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여기 가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그나마 또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어떤 스님이 저한테 스님, 제가 그때 석방 다닐 때니까 스님 그렇게 참선 공부해가지고 요즘 사람들한테는 법을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에 그때가 한참 상담 심리가 붐을 불어요. 그러면서 스님 이 공부 상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신도들하고 할 때 쉬운 단어, 쉬운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근데 그 상담 공부도요, 청소년 상담, 뭔 상담 막 무지개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호스피스의 영적 돌봄 죽음 상담이에요. 환자 돌봄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무의식이, 제 그 초발심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렇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내가 이렇게 똑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마음을 낸 모습들이 다 달라요. 여기 들어온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직업을 택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호스피스 병동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저희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혈액암. 암 환자들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암 환자들만. 제가 그 의도를 내지 않아도 결국은 뭐예요?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제 그 초심이 결국은 출가하게끔 하고 암 환자들만 보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또 암 환자들만 봤나요? 어느 순간 어떤 아이 이제 환자를 하나 보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보고 나서 딱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요즘에 우리 뜨면 뭐래요? 그린 코드라고 쓰나요? 닥터 그린? 딱 나오는데 닥터 그린 하면서 막 그때 아시죠? 갑자기 막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산소호흡기 이거 있죠? 막 그런 거 들어오고 딱 가다가 느낌에 제가 싸한 거예요. 그 친구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다시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의사는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여기를 막 팡팡팡 치고 그 병실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봐서 기절해버리고 아버지는 빨리 그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이고 저는 젊은 의사분이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요. 눈물과 함께 콧물이 같이 나요. 하얀 벽을 붙들고 울어요. 아마 그분도 교수님 지금은 환자 같다고 그렇게 울지 않죠. 그 교수님이 아무래도 그게 아직 그런 감성이 살아있다라는 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순간 죽었구나. 이 친구 죽었구나. 제가 그 연세 많으신 분도 죽어가는 모습을 환자들 죽어가는 모습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살았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 환자는. 그리고 제가 이제 봐야 되겠다. 이 아이는 내가 봐줘야 되겠다. 보통 그러고 나면 저걸 가서 다시 안 보거든요.
임종이 딱 끝나면 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딱 가서 보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눈을 감겨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차가운 눈 감겨봤어요? 에? 야, 병원에 계시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딱 감기잖아요. 눈이 신체가 그만큼 차가워질 줄 몰랐어요. 딱 눈을 감기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인형 보면 이렇게 했다가 왜 앉혔다가 이렇게 앉으면 다시 눈이 이렇게 올라가죠? 예. 저는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이 감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반야신경 한번 쳤는데 눈이 그대로예요. 아,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게 한번 열이 나오면 이게 그 작용을 못하는구나. 한 3번까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이렇게 하고서 한 20분가량 그 수습이 다 되는 동안 저는 그냥 가만히 광명진을 하면서 제발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 눈에서 이 하는 처음에 그 차가움이 점점점 제 손에 열기 때문인지 몰라도 따뜻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 지금쯤이면 손을 떼도 되겠다 싶어서 손을 뗐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이 눈을 감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깨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제 눈 감았구나. 그러니까 눈 뜨고 그렇게 간 그 순간을 엄마가 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병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수습하는 거 어차피 이제 그 환자는 내려가야 되고 하니까 수습하는데 제가 있으면 또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나의 이 할 일은 다 끝났구나 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가 저 울산 병원이거든요. 울산하고 양산하고 울산 군대 다 있어요. 현대하고 언양까지 차를 딱 가지고 오는데 전율이 쫙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 아,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환자 돌봄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순간요 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눈 감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그것과 어린아이와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어린아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거 그만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나서요, 그 다음날 은경 스님한테 저 이거 이제 그만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아니요, 제 마음에 너무 가벼워져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하고 이제 내 길을 가도 되겠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출가를 해서 몇 년 동안 영적 돌봄을 하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봤던 이유가 뭔지 그날 내가 운전하다 보면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초발심시 변정가, 생사일발 성공화. 아, 내가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이렇게 내가 복음부터 2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싸워왔구나라는 걸 그날 아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그거구나. 나 이제 그만해도 되는구나. 갑자기 해방된 느낌인 거예요. 아, 나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그러고 났는데 어느 순간 또 10년 후가 딱 되니까 병원 이력이 있으니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또 가잖아요. 그래서 아, 전생사인가 보다. 이게 나의 초발심시 변정각인가 보다. 네, 그래. 그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깨달음이라는 게 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분명 저희가 억지로 지금 우리 있는 교직원들이 억지로 여기에 사명감을 갖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이 직업과 이 병원에 있는 이유는 분명 내 안에 어떤 뭐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그러니까 저도 다른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하는지를 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무엇이 됐건 사무직이 되었건 옆에 어떤 직을 했건 내가 병원에 담고 있을 때는 분명 내 안에 그 초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심. 그래서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승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이 초심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표야. 이 목표가 안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가래와 번뇌와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목표는요, 우회해도 가면 돼요. 서울을 가는데 꼭 어디 찍고 아니어도 우회해도 서울 가면 돼. 이게 상고거리 하중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생사열반 상공화. 늘 내가 생사, 여러분 아시죠? 생사, 삶과 죽음. 이거는 중생세계를 얘기해요. 열반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생사는 양갈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열반은 뭐예요? 우리가 열반 적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요해. 한 덩어리. 두 갈래가 아니란 말이지. 한 덩어리야. 근데 왔다 갔다 하든 고요하든 그게 상공화 다 하나고 이렇다 저렇다 다 살아보니 이생 살아보니 그냥 그거였더라. 묘지에 내가 뭐라고 쓰일 건지 그냥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그거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 아 그거였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되게 행복한 게 이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고 저 진짜 다 놓고 서놓건데 저는 이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고 저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고요. 이게 없어도 행복해요. 이게 있어도 행복하고 이게 생사열반 상고화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목표를 두고 너무 목표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힘들고 스스로도 힘들고 그 점수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질 수 있는 내 목적이 뭐예요? 실은 환자를 잘 돌보는 것도 목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자기들만의 그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눈 감겨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그날 이후로 대자유가 되고 전율을 느끼고 그날 이후로 정말 그만뒀어요. 그리고 가도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우리 병원에 입사해서 내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있다고 있어.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잘 찾아서 그리고 대자유가 되는 게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혹은 아침에 멍하니 새벽에 잠이 깨거들라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게 어느 순간 그런 얘기 많잖아요. 퇴직중 되면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허망함을 가진 내가 여기서 뭐 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퇴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근무하는 의미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더라.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생사열반 상공화 앞에가 뭐예요? 와, 우리 법무왕 짱 잘했다. 그거 다 외우셨네. 그러면 내가 앞에 할게. 초발심신 상공화 생사열반 초발심신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 박수. 훌륭하십니다. 저번에 여기 저기 어디야 금강경은 응무소주 이생기신만 했으면 금강경 한 번 뗐다 그랬잖아요. 화환경은 뭐야? 초발심신 변정과 생사열반 이제 화환경 떼버렸어요 우리 이제 뭐 법회 때마다 아마 그게 달리 드릴 겁니다. 예, 이상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법문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잘 받느라고 고생이 더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